안녕하세요. 강학습 논문을 발표할 김은희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Deep Recurrent Q-Learning for Partially Observable MDPs입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에서는 DQN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강학습에서의 기본적인 전략은 어떤 상태든 가장 높은 누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취한다라는 기본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략을 현실 문제에서 적용시키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게 예를 들면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 액션 조합을 표로 그리고 거기에 모든 Q밸류를 적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벨만 방정식을 이용해서 표를 점점 업데이트해 나갈 수 있겠죠. Q러닝은 스테이트 액션 밸류인 Q 밸류를 찾는데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어떤 액션을 하면 밸류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Q 밸류의 그 펑션은 이런 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Q러닝은 스테이트 수가 많아지면 다 표현을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DQN이 나왔습니다. DQN은 Q테이블 대신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Q 밸류를 근사해낼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Q러닝과는 다르게 Q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대신 이런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수행이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DQN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에이전트가 partially observable한 상황일 때 그러니까 전체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관찰할 때 최적의 Q밸류를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풀 observability와 partial observability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왼쪽은 9x9 그리드 월드로 에이전트는 파란 박스를 이렇게 한 칸씩 움직여서 50걸음 내에 이 빨간 박스를 피해서 초록 박스에 도달을 하는 폴리시를 찾게 됩니다. 빨간 박스나 초록 박스에 도착을 하면 그리드 워드 내에 임의의 위치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초록 박스는 플러스 1의 리워드를 빨간 박스는 마이너스 1의 리워드를 반환합니다. 해당 환경에서는 에이전트가 모든 그 조건을 관찰 가능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옵티멀 폴리시를 찾는데 알아야 할 것들을 그대로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MDP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partial observability에 대한 문제는 이 해당 워드의 9x9 중에서 3x3 이렇게 부분적인 리즘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x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제한적인 환경인데 심지어 끝에 가서는 이런 부분에는 3x3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 되거나 또는 끝에는 2x3, 3x2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스테이트의 observability가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POMDP, partial observability MDP라고 합니다. 이 POMDP가 좀 현실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POMDP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POMDP에서는 Q 밸류를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옵티멀한 Q 밸류와 제한된 환경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구한 그 에스티메이션한 Q 밸류가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꼴은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Q 밸류와 상태로부터 그 얻은 Q 밸류의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이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런 차이를
이제 리커런스한 그 모듈을 적용함으로써 줄여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파셜리하게 관찰하면 에이전트 학습이 진행되지 않겠지만 이제 리커런트한 특성이 반영이 되면서 이전에 봤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학습을 하면 POMDP 상황에서도 제대로 학습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DRQN 아키텍처를 소개를 하는데요. DRQN은 기본적인 그 DQN 아키텍처에서 최상위 레이어에 그 LSTM 레이어가 추가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폰 게임에 대한 학습 과정을 예로 드는데요. 인풋 레이어에서부터 설명을 좀 하면 이제 인풋 레이어는 DQN과는 다르게 84x84 단일 이미지를 인풋으로 추가합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1 레이어를 통해서 공의 이런 패드 위치를 추출을 할 수 있고요. 컨볼루션 2 레이어에서는 이제 공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3 레이어에서는 이제 공과 이런 패드 간의 인터랙션, 공의 속도라든지 방향 같은 것들을 추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LSTM 레이어를 통해서 하이레벨 피처를 추출합니다. 여기서 하이레벨 피처라고 하면 공을 어떻게 놓쳤는지, 공이 어디로 갔는지, 공이 벽에 부딪혔는지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폴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Q 밸류를 구하게 됩니다. 그 LSTM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리커런트한 특성 때문에 업데이트 시켰을 때 스테이블하지 않게 학습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한 업데이트 방식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LSTM에서의 그 그 히든 스테이트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업데이트 하는데 이전 값에서 전달이 되거나 또는 0으로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전 값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부트스트랩드 시퀀셜 업데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것을 부트스트랩드 랜덤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부트스트랩드 시퀀셜 업데이트는 이제 에피소드는 리플레이 메모리로부터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에피소드 시작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용을 하게 되고요. 히든 스테이트는 이제 에피소드를 이용해서 이월이 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두 번째 방식인 부트스트랩 랜덤 업데이트는 동일하게 에피소드는 리플라이 메모리로부터 랜덤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점은 에피소드의 시작 포인트를 랜덤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히든 스테이트는 매번 0으로 초기화가 된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랜덤 업데이트 방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아타리 게임이 이제 MDP인지 POMDP인지를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먼저 아타리 게임은 좀 알아보면 2600개 정도의 게임이 있고 모든 게임은 128바이트 정보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게임입니다. 요전에 에이전트는 이제 모든 정보를 다 관찰할 수는 없고 화면 스크린으로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타리 게임은 이제 싱글 프레임만으로는 학습을 하기 어려워서 DQN에서는 연속된 프레임 4개를 한꺼번에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MDP가 아니라 POMDP로 모델로 학습이 되어야 해서 강제로 POMDP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예시로 플리커링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플리커링은 깜빡거리는 그 게임 화면이 깜빡거리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일정 확률로 정보를 일부러 가려서 그러니까 손실시켜서 POMDP 환경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실험한 거에 대한 그 성능 평가를 보면 이제 9개의 게임이 있고, 이 중에서 다른 게임들은 그 게임에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눈에 띄는 성능을 보이진 않았고, 여기 초록 박스에 있는 2개는 이제 DQN보다 DRQN 성능이 월등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박스의 게임은 DRQN이 DQN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데, 먼저 게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먼저 프로스트바이트라는 게임은 이제 게임 주인공이 이 하얀색 얼음을 밟을 때 그때 이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더블 덩크는 이제 2 플레이어가 농구공을 이제 넣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게임이고, 이 2게임은 이제 단순하게 연속된 4개 프레임만 가지고는 그 상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게임이라는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진 2게임이 이제 DQN보다 DRQN의 성능이 월등하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빔 라이더는 단순히 이제 다가오는 이 우주선을 쏘는 게임인데, 이거는 단 1개의 프레임만으로도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이런 게임에서는 이제 DQN의 성능이 월등히 좋았다고 합니다. 실제 결과를 보면 프로스트바이트는 게임 맥락이 더 중요한 게임이라서 DRQN은 어느 정도 학습을 하다 보면은 좋은 성과를 내는데, DQN 같은 경우에는 학습 끝까지 가도 성능이 높아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빔 라이더 게임은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나면 DRQN보다 DQN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NDP to POMDP 제너레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DRQN은 이제 관찰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이 이렇게 올라가는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추가 실험을 했는데, 트레인 데이터를 POMDP로 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MDP, 반대로 트레인 데이터를 MDP로 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POMDP로 실험을 했다고 하고, 이제 실험 결과 LSTM의 그 리커런트한 특성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DRQN에서는 관찰의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